조리 시간은 단축하고 음식의 맛은 살려주는 조리 도구의 대명사 주물 냄비. 이왕 먹을 거 무쇠에다가 제대로 구워서 먹어야죠.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캠핑 다니면서 해 먹을 수도 있고. 무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들은 종일 뜨거운 열기와 사투를 벌이는데요. 샘물이 조금씩 튀는 수가 있거든요. 자를 때도 잘 자라야 되고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작업자들의 인내 속에서 탄생되는 주물 도구. 음식의 맛은 기본, 멋까지 살려주는 도자기. 도자기는 일단 흙에서 만든 거잖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소중하고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흙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거의 모든 과정에 작업자들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도자기라고 해서 전통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커피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드리퍼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실용성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혀 탄생한 도자기. 집밥의 시대, 주방의 맛과 멋을 살리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외출이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방 도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크지 않아요? 숯불 할 때 캠핑장에서도 괜찮고 캠핑 가서 불고기 같은 거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특히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주물 조리 도구가 인기라는데요. 프라이팬부터 냄비, 액세서리까지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주방에서뿐 아니라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도 쓰입니다. 고기랑 소세지 다 챙겨왔으니까 이거 꺼먹자. 판. 불판 가져올까요? 불판 갖고 와. 불판 갖고 와. 야, 얘도 보세요. 가마솥 뚜껑까지 챙겼다. 옛날에 가마솥 뚜껑에다가 고기 꺼먹었던 거. 딱 그거 다 가면 돼. 아예 캠핑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들도 많아졌는데요. 들고 다니면 괜찮아? 무겁지? 근데 어차피 먹을 건 맛있게 먹어야지. 좋아. 자, 얹어보자. 오, 이야, 소리 지키는데. 어? 무쇠를 만들다 보니까 솔직히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무게도 좀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이왕 나가서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무거워도 가져가야죠. 불 지금 완전히 제대로 올라가는데, 이거? 열 전도율이 좋은 주물팬. 순식간에 조리에 육즙이 새어나갈 틈이 없습니다. 오! 이야. 이야, 기가 막히다. 열 보존율도 높아 야외 조리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맛있다. 무쇠다가 구웠을 때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거 써봤으니까 집에 가서도 써먹으려고요. 야, 이거 맛있다. 다음에 꼭 갖고 와, 이거 너.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주물 냄비.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충북 진천의 한 작업장. 매일 용암같이 끓어오르는 샘물과 씨름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통 가마솥은 기본. 요즘 유행에 맞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주물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해도 들지 않은 이른 새벽, 주물 공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텅 비어있는 작업장.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혼자 나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판에 이런 거 만들려면은 샘물을 녹여야 되는데 샘물을 녹이는 용해 작업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용해할 때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직원들은 거의 6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요. 예. 샘물 녹이는 작업 때문에 5년째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있다네요. 그 샘물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튀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안전에 철저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고온의 열기를 견디기 위한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고주파 전기로라고 해서 S극, N극 자기장을 이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용해를 하는 겁니다. 용해로가 달궈지는 사이 주물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자.
고철인데 용이하는데 여기 고철이 먼저 들어가줘야 됩니다. 고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샘물이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고철을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샘물은 주문량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는데요. 사용되는 고철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 나머지 재료들은 주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배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다는군요. 선철이라고 하는데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기본이 되는 쇠라고 해서 선철이라고 합니다. 70% 정도 넣어주고 이제 고철 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반제 불량 난 거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면은 불량이 없이 최고 잘 나와가지고 이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용해로의 열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의 손길은 더욱 분주합니다. 주물 가공도 용이하게 하고 불량률도 낮추기 위해 탄소 성분의 카본과 주물용 실리콘까지 넣어주는데요. 용해로에 들어간 지 1시간. 광물들의 형체는 사라지고 용암처럼 새빨간 샘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순물 제거제입니다. 주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물의 불순물 제거는 필수. 응집제를 사용해 남아있는 불순물까지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당장이라도 용해로 밖으로 넘칠 듯이 끓는 샘물.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기를 인내하며 용해로 앞을 지켜야 합니다. 150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안전장비부터 단단히 챙기는 작업자들. 각방도 하시네요. 샘을 주입할 때 혹시 발에 이런 데 들어올까 싶어가 보호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죠. 샘물 부을 준비를 하는 사이 한편에서는 흙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자 만들기 위해서 흙을 곱게 치고 있는 중이에요. 민속 같은 것은 속이 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흙으로 중자를 만들어서 거푸집 안에 넣는 거죠. 속이 비게 하는 역할을 하죠, 중자가. 중자는 쇠로 된 거푸집 사이에 넣는 속틀인데요. 흙을 다져서 둥그렇게 만들어진 중자를 거푸집 사이에 넣고 쇳물을 주입시키면 모양 그대로 무쇠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솥이나 냄비같이 둥그런 모양을 만들 때 쓰이는 중자. 마사토와 흑연, 물을 섞어 만듭니다. 중자 모양을 쓰기 위해서 흙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지지 않으면 버려져 빼요. 다져야만 이게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라. 중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흙을 다지기를 수십 번. 이후 틀과 분리를 하는데요. 자칫하면 중자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1차 작업. 완성되려면 2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흑연을 바르고 있어요. 샘물을 주입하면은 샘물이 흙에 붙지 말아가지고 이걸 칠해줘요. 이걸 안 칠해주면 흙이 달라붙어가지고 제품이 깨끗이 나오질 않아요. 표면에 흑연 처리를 한 후 다시 한번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500도가 넘는 고온의 샘물과 만나야 하는 중자. 작은 수분이라도 있으면 폭발하듯 샘물이 튀어오를 수 있어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는 건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거푸집 역시 작업 전에 충분히 달궈져야 하는데요. 단순한 과정 같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달린 중요한 작업.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거푸집 온도는 당일 기온을 고려해 조절하는데요. 보통 200도에서 300도 이상은 올려줘야 합니다. 가열시키는 거죠. 샘물이 부으면은 쫙 들어가야 되는데 차부면은 샘물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샘물이 잘 덜 들어가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무쇠 제품의 종류만 15종. 제품마다 크기도 선택할 수 있어 매일 다양한 중자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크기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흙을 다지고 깨지지 않게 다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중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푸집에도 밑처리를 해주는데요. 분필가루를 칠하는 겁니다. 분필가루를 안 칠해주면은 가방에서 들러붙어서 안 빠집니다. 분필가루를 충분히 발라준 다음 거푸집에 짝을 맞춰주면 준비 완료. 거푸집이 상하루다가 돼 있어가지고 샘물을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아, 어디다 부어요, 쌤을? 여기 유구치 여기 있는데. 아,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네, 네. 분주하게 거푸집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거푸집 준비가 끝날 때쯤 쇳물 작업도 거의 막바지 작업만 남았는데요. 바로 순도 측정입니다. 1차 분석이라고 해서 카본하고 실리콘 성분이 얼마나 함량이 돼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매 작업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쇳물 분출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작업자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쇳물을 붓는 일만 남았는데요. 조심하세요. 쌤을 풉니다. 1500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쇳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쇳물의 양은 2톤에서 3톤 정도. 한 번에 150kg에서 200kg씩 나눠서 용해 작업을 하는데요. 커다란 바가지에 쇳물을 옮겨 받는 작업자. 쇳물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바가지 높이를 조절하며 받는 것이 요령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쇳물 주입 작업.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거푸집 구멍 사이로 쇳물을 붓는 것이 기술. 제품의 완성을 좌우하는 작업인 만큼 쇳물을 다루는 일은 베테랑 작업자들이 직접 나섭니다. 보기만 해도 뜨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열도가 떨어지면 이게 샘물 부타가 구멍이 생깁니다. 제품이 구멍이 생기면 못 쓰게 됩니다. 쇳물의 온도가 13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쇳물이 거푸집 안에 골고루 스미지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 금이나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푸집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분리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 분량을 확인합니다. 예, 분량입니다. 아, 그럼 이거 못 쓰는 거네요? 예, 못 씁니다. 얇고 넓은 거는 좀 시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물이 싹 돌고 빨리 돌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에 불량이 나요. 분량은 하루 작업량의 1%에서 5% 정도 되는데요.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작업장 한편에서는 나무 괴짝처럼 생긴 틀에 흙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절구 만드는 거푸집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구조가 그렇게 저거하고 이건 틀려요. 이거는 흙을 내면은 이 거푸집이 잘 나오질 않아요. 못 만들어요. 거푸집은 보통 무쇠판에 콘크리트와 진흙을 덧대어 제작하는데요. 절구같이 두꺼운 제품은 쇳물이 많이 들어가 일반 거푸집은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 파이프에 나중에 거푸집 빼내고 나면 열로 쇳물을 보여. 그만큼 거푸집 비있는 것만큼 다 차요. 통풍이 좋은 모래에 규조토를 섞어 만드는 거푸집. 절구 뒤에 밑에 바닥이죠. 절구 밑에 가위. 절구 모양을 잡았으면 흙을 넣고 단단히 다져줍니다. 흙을 사용하는 거라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파이프를 제거하고 맨 위에 있는 나무틀을 분리하는 작업자. 그런 다음 모래 거푸집에 조심스럽게 조각을 하는데요.
샘물 들어가는 거 요거를 따줘야 샘물이 여기로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가운데 뒀던 절구 틀을 뺀 다음 조심스럽게 위아래에 나무 틀을 끼워 맞추면 절구를 찍어낼 거푸집 완성. 샘물이 부으면은 찌꺼기가 안 들어가야 품질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방지하는 거예요. 나무 틀을 완전히 제거한 모래 거푸집은 흙에 묻어주는데요. 그 위를 무거운 돌로 살짝 눌러줍니다. 쇳물의 압력으로 인해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쇳물을 붓는 작업자. 흙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연기. 마치 화라산 지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잠시 뜸을 들인 다음 서둘러 삽질을 시작하는 작업자. 보물을 찾고 주물을 캐내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작업하는 물량만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갑시다. 그럼 밥 먹고 합시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작업자들. 이제야 햇볕을 보내요. 아니 이제 손 닦아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검어지죠. 새카맣죠. 연탄 공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새카만 얼굴과 손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표나 다름이 없는데요. 모든 만지면 새카맣고 들으면 무겁고 모든 일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좀 밝으세요. 즐겁게 일을 해야죠. 맞습니다.